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드디어 감정평가사를 런칭했습니다. 저는 해커스 감정평가사에서 회계학을 강의할 정윤돈 공인회계사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저에 대한 소개랑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회계학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얘기를 좀 해보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회계학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보고, 정윤돈 회계학, 이 정인돈 회계학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려보시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얘기하고 저희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강사 소개인데요. 저는 고객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야, 너 감정평가사 수업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옛날에 합격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관세사 강의를 했었고요. 이게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너무 이게 제가 바쁘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강의만 지금 전점에서 했었고요. 공무원에서 7급 9급 해커스 공무원에서 회계학 했었고, 신용부석사라고 금융자격증이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회계사 얼마나 됐는데, 저 15년차 공인회계사고요. 강의한 지는 13년 됐어요. 믿을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시험 강의하거나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강의만 13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 쪽에서는요, 합격자 배출을 가장 많이 한 강사 4명 중에 1명이에요. 제 수업 듣고 세무사 시험 합격한 친구들 한번 강남역에서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세워보면 설릉역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설릉역까지는 나와 있고요. 공무원 회계학 대표 강사고요. 유명합니다. 저도 공무원에서 금융자격증은 뭐 너무 사벽 1등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강사다. 감정평가사 강의도 많이 해봤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강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재입니다. 교재가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아무리 잘해요 그래도 교재가 엉망이라서 막 오타도 많고 죄송해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저 있잖아요, 교보문고에서 중급회계라고 검색하시면 판매량 1등도 제 책, 판매량 2등도 제 책이에요. 증거하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판매량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 자체가 교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제가 궁금하세요. 제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2023년 1월 1일 날 하도 친구들이 선생님 소통해요, 선생님 소통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미회계라고 있고요. 요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카페만 해서 되겠어요?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하이엔드 재무회계 꿀팁 가면 제가 아주 그냥 후기도 많고 저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카페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인스타그램이고요. 네. 인스타그램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면 카페인데요. 카페 회원수 많죠? 4,500명이에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고민 상담에 물어보셔도 되고 자유 게시판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정말로 얘가 믿을 수 있는 강사인지 궁금하시면 여기 수강 후기 있어요. 수강 후기 이벤트 눌러보시면 정말로 많은 수강 후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강 후기들이 읽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윤돈이 믿을 수 있는 애구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돌아가 보죠. 네. 그럼 우리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얘기하는 거 보시면 뭐 감이 오실 테니까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정평가사 회계학 1차 시험에만 있는 이 회계학의 특징을 좀 볼게요. 보시면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의 특징이 뭐죠? 회계사나 세무사나 다른 자격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봤던 과목들을 2차에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감정평가사의 특징은 뭡니까? 1차에 봤던 과목들이랑 2차에 봤던 과목들이랑 연계성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과목들을 1차, 2차를 한 번에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학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 뭐죠? 가장? 아무리 2차가 중요해도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데 1차에서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회계학이죠. 회계학이죠.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에서 재무회계 30문제, 원가회계 10문제에서 총 40문제를 시험 보는데 꽈락률 아시죠? 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이 다 100점이라도 무조건 불합격이거든요. 관세사 1차 시험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지만 과목별로 꽈락이 없어야 되나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회계학 꽈락률 어떻게 되죠? 와, 깜짝 놀랍니다. 올해 48%, 무난해요. 재작년에 53.31%. 와, 2020년은 거의 레전설이죠. 60%요.
100명 중에 60명이 꼴락이 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회계학 때문에 감정평가사 1차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회계학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회계학을 못할까요? 자, 보시면 감정평가사 회계학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회계학하면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어렵다고 생각해. 회계학 너무 어려워. 너무 하기 싫어. 막 이러기도 하고요. 양이 너무 많아. 재무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원가 회계까지 하니까 끝나도 책을 넘겨도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해. 꽈락률 반이 대박이야. 보통 50%야.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해일 수도 있어요. 회계학이 어렵다는 건 애초에 접근부터 잘못했거나 수업을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회계학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밌거든요. 양이 많다? 아니 보면 볼수록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 할수록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회계학이 끝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 와 회계학 정리 못했어. 양 너무 많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회계학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뻥치지 마. 나는 벌써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회계학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로 꽈락률이 48.29%래. 아니 산업관리인력공단도 감정평가사 시험을 주최하는 산업관리인력공단도 한 과목에서 꽈락률이 50% 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출제위원분들한테 우리 적정선을 유지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유지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꽈락률이 보통 50%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모르거나 강사분들도 시험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특히나 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거기만 맞추고 들어가도 꽈락은 안 나와야 될 텐데 꽈락이 절반 넘게 나온다고요. 야, 너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봤어? 그렇지 않아. 제가 왜 안 볼까요? 저는 가리키기도 했고요. 회계사 세무사 강의하면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늘 보는걸요? 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맞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맞추면 꽈락은 말도 안 되고 50점 이상 60점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넘는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왜 회계학을 못할까요? 결국에 하나 푸는 문제예요. 하나. 결국 이론 하나인데 그거를 책들 보면은 10개 다 다른 거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수업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금융자산 채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채권 문제가 우리 감정평가사 회계학에서 사채에서도 나오고 금융자산에서도 나오고 리스에서도 나오고 복합금융상품에서 나온다고요. 이 네 단원이 있지만 사실 이 네 단원의 논리가 다 똑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네 단원이 다 같은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고요. 다 다르다고 가리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정확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막 40개씩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잘할 수 있나요? 다 줄이면 하나인데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시면 교재에 문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 문제가 응용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나는 문제를 드립다 많이 풀겠대요. 그런다고 회계학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왜 회계학을 못할까? 이게 진짜 공포 마케팅이 많아요. 강사분들이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 갖다 뜨고 막 이런다고요. 저도 회계사 가르치고 세무사 가르치고 그쪽에서 나름 조금 유명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이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경우도 많고 한 회차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공무원보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세무사 뺨치기 어렵고 회계사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튼 문제 난이도가 들쭉날쑥하다고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다 연습시킨다고 그냥 우리 시험이랑 결이 다른 문제를 막 갖다 넣는다고요. 그거 풀어보래. 그런다고 실력이 늦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공부 시험 문제까지 다 푼다고 100% 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 변형해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하늘로 간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과투입하는 게 아닐까?
혹은 우리 시험 난이도에 적정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요. 적중 100%. 저도 그렇지만 이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평가사 학원도 적중 100% 제가 다 맞췄어요 이렇게 홍보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제가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다 맞췄거든요. 진짜로요. 저 근데 그런 거 홍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적중 100%가 뭐가 중요해요? 모든 강사분들 책에 우리 시험 보는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가르쳤으니까 땡! 네가 못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 있대. 책만 본대.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부분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이 안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자꾸 회계학과 확률이 50%를 넘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을까요? 우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계학을 못하고 늘 감정평가사 코앞인데, 회계학 때문에 늘 감정평가사가 못 되죠. 정말로요. 그럼 성공적인 회계학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회계학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암기를 해야 되나? 다 외워버리자. 난 다 외워버릴 거야. 선생님 필기노트 주세요. 제가 다 외워버릴게요. 요약서 주세요. 제가 다 외워버릴게요. 선생님, 저는 문제 한번 더럽게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제가 다 풀어볼 거예요. 그런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접근들 때문에 우리가 회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계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례를 이용해서, 이게 각 파트에서 배우는 주제들이 이게 왜 나왔을까,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례에 가장 맞는 문제를 매칭해서 그 문제의 풀이법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풀이법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회계학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가장 그 사례에 맞는 대표 유형 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풀이의 정확한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있어야 우리가 빠르게 회계학을 정복할 수 있어요. 문제만 들이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 뭘 할 건데요? 맨날 그 이론서만 암기하고 있어요. 문제도 못 풀면서.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로 보시면 논리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양이 점점 죽거든요. 시험이 임박했는데도 선생님 회계학 정리가 안 돼요. 회계학 문제 너무 많아요. 선생님 못 풀까요? 필수 문제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계학이라는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마다 이거 다 같은 내용이잖아, 나 이거 하면서, 이거 알아 하면서 점점 내가 배우는 내용들이 줄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럼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학을 공부하실 때는 동일한 논리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면서 점점점 공부의 양을 줄일 수 있게 학습하시고, 점점점 줄일 수 있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공부량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소해야 돼요. 점점. 그래서 사실 여러분, 회계학하면 진짜 할 거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요, 계산 서술형 OX 문구, 말 문제로 나오는 서술형 OX 문구는 시험에 나올 거 다 합쳐보면 사실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 로직 있잖아요. 제가 뭐하러 약을 팝니까? 나중에 제 수업 듣고 그게 아니면 다 뽀록 나서 발각돼서 욕먹을 텐데. 사실인걸요? OX 말 문제 문구는 200개밖에 안 되고요, 계산 로직은 50개도 안 돼요. 사실 정확히 얘네들을 숙지하면 되는데, 그걸 숙지를 못하니까 막 1000개, 200개 이렇게 늘려진다고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선생님, 저는 할 때마다 늘 다르고 늘 새롭던데요? 어떻게 계산 논리가 50개밖에 안 되죠? 그거는 회계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회계학이 1장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회계학의 순서대로 1장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장에 나왔던 게 3장에 나오고, 2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10장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1회독을 할 때 가지를 잘 쳐주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길을 잘 만들어주는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때문에 1회 독을 하고 나면 전체 숲을 보고 나면 그때서야 와구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아니 왜 앞에서 이게 나와 이러다 보니까 와구를 못 맞춰서 1회 독도 실패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회계학 같은 경우엔 정말 좋은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우리 정윤돈 회계학, 너는 어떻게 회계학을 가르칠 건데 네 수업의 특징이 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우 이거 자랑 시간이라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 보통 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수업 들을 때 혹은 인강 들을 때 회계학 들을 차례가 되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씨 회계학 또 지금 죽겠네. 가기 싫어. 지루해.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 보통 많이 하시죠? 아닌데 회계학 지루하지 않은데. 일단 저는요 사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전 세무사 수업 타는데도 감정평가사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제 인강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감정평가사도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거짓말 아니라 정말로 한 20번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웃기거든요.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혼자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제하고 이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웃기거든요. 우리 엄마 팔고 우리 딸 팔고 우리 아내 팔고 제 친구 팔고 엄청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정윤돈 회계학은 지루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터넷 후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틀어놓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 꿀잼이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회계학이 재미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다른 데서 수업 듣는 친구들 후기를 보면 재밌다, 텐션이 좋다, 예시가 쉽다, 그 다음에 자동 암기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정윤돈 회계학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빅잼, 재밌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 필기, 카페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합쳐져 갖고 최고의 조합을 냅니다. 교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 교재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감정평가사 교재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교재가 이게 어떻게 기본소인가 싶어요. 아니 학생들이 이거 혼자서 공부하면 이해가 되나? 이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교재가 솔직히 감정평가사 교재는 거의 요약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수업 듣고 나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로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 교재는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림도 진짜 많아요. 그림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교재 회계처이나 여러분 주의사항들 공식들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셀프 스터디라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제 교재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에디셔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부연 설명도 하고요. 셀프 스터디에서 시험에 꼭 나오거나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왁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제도 있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정말 검증된 교재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관종이에요. 관종이에요.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할 때도 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필기한다고 고개 숙이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감정평가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쪽은 필기노트가 다 있습니다. 필기노트 없으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필기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필기노트 보시면 이렇게 다 챕터별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저희 학생이 합격생이거든요. 합격생이 아직 취업하기 전이라 제가 돈 많이 주고 제 수업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쓰라고 그랬어요. 거의 뭐 인간 컴퓨터죠.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인간 컴퓨터예요. 이렇게 필기노트도 지금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나만 볼 수 있게. 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노트 피시고 책 피시고 저만 보시고 그냥 웃고 즐기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쏙쏙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재, 필기노트 완벽히 완비가 됐고요. 저는 시험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제 카페 가보시면 제 카페에 보시면 챕터별로 제가 지금 여기 감정평가사도 만들어 놨거든요. 감정평가사 관사도 저희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수업자료 보시면 제가 매회 수업하고 나서 수업자료를 올려놔요. 퀴즈 보거나 이런 것들 진도별로
강수별로 다 올려놨거든요. 우리 감정평가사도 수업하시면 회차별로 그날 수업한 거 복습하고 나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퀴즈 올려놓고 때 되면 모의고사도 올려놔요. 그래서 책 완벽한 교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감정평가사에서는 끝판왕입니다. 완벽한 교재, 그리고 필기노트, 그리고 다 보고 나면 모의고사까지, 퀴즈까지, 회차별로 퀴즈까지 완비가 돼 있습니다. 이 정윤돈 회계학은요. 좋아요. 아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 검증된 교재, 합격생. 그리고 제 수업은 기본반, 심화반, 객관식반, 최종정리반, GS 과정까지 해서 5회독을 목표로, 시험 보기 전까지 5회독을 목표로 진행할 겁니다. 대충 한 번만 끝낸 다음에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5회독 시키고 시험 보러 보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날 수업, 오늘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퀴즈를 항상 올려요. 실강으로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 끝나고 나면 퀴즈까지 보고 채점한 다음에 점수 확인하고 내보내요. 그런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냐면 매 시간 시험을 봐야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시험도 보는 관리형 수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별로 수업을 올린다. 그리고 정확한 논리, 여러분 제가 회계사도 강의하고요, 세무사도 강의하고요, 공무원 회계학도 강의하고요, 금융자격증도 강의하고요, 이제 감정평가사도 강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계학 시험을 제가 해커스에서 강의해요. 하루 종일 회계만 생각해요. 높은 시험부터, 회계학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부터 낮은 시험까지 제가 가장 잘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완벽한 논리, 배경 설명 제가 다 해드릴 거고요. 가장 파트별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계산론, 왁구라고 하죠. 계산 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보다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사람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일단 시작하면 주제별로 사례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뭐 딱딱한 사례, 기업 사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집 앞 앞에 나오면 무조건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야 됐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랑에 불타 올라갔고, 지금 아내는 아니에요. 지금 아내는 아닌데 사랑에 불타오를 때라 매일 봤거든요. 그럼 일단 데이트 시작할 때 무조건 스타벅스 갔다 출발한다고요. 그럼 둘이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마카롱까지 먹으면 15,000원이었어요. 근데 30일 내내 봤거든요. 그럼 45만 원이잖아요. 아, 이게 너무 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집 앞에서 안 만나고 데이트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럼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우리 수업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 쓰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슈를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슈를, 저는 이게 전자필체판도 쓸 거지만 제가 필기가 정말 끝장나요. 필기할 거예요. 필기. 하지만 필기 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보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칠판에 필기 노트로 필기를 할 겁니다. 정말 와, 예술의 경지구나 보시게 될 거예요. 필기할 거예요. 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필기하는데 교재 보면 또 싫잖아요. 필기까지 다 하고 내용 설명까지 다 한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떠먹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재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할 거냐면, 교재가 있으면 수업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 같이 밑줄 긋을 거예요. 이 부분 밑줄 그세요. 이거만 보세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거 체크하세요. 여기다 뭐라고 더 써놓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다 떠먹여 드릴 겁니다. 정말로. 그쵸? 교재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밑줄 긋는지까지도 제가 다 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드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쵸? 다시 돌아보시면 이렇게 예제와 교재 주요 부분 밑줄 긋고, 필기도 교재 제가 직접 여기에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그런 얘기 다 할 거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 다 할 겁니다. 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교재에 있는 예제랑 기출문제 풀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퀴즈까지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꽉 차겠죠? 그쵸? 하지만 웃길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정윤돈 회계학 커리큘럼 우리 4월부터 6월까지 기본 강의 같이 1회독 달려보실 거고요. 7월부터 9월까지 회계를 그래도 어려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심화 강의라고 다시 한번 조금만 깊게 들어가 봐서 내용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 우리 감정평가사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어떤 때는 와 미쳤다 이런 문제들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2회독 할 거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기출문제 쭉 풀어보고 우리 시험이랑 연관 있는 타 시험을 풀어보던가 아니면 우리 시험 기출을 변형해서 한번 또 쭉 풀어볼 거예요. 이러면서 이때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비법, 왁구, 빨리 푸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3회도.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 과목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5회도 진행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별도의 특강도 진행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윤동 커리큘럼은 4월부터 이렇게 진행될 거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얘기 다네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인데 이런 얘기까지 좀 그런데 여러분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력, 꾸준함, 긍정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쵸? 세 번째로, 두 번째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하루 바짝 12시간 공부하고 한 3일 쉬고 이러면 안 돼요. 하루에 8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인강을 들으신 분은 하루에 3강씩 꾸준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강씩 듣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루에 3강씩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내가 될까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난 무조건 될 거야. 될 거니까 그냥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그냥 묵묵히 소처럼 될 거라고 믿고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현대건설 근무하시다가 현대건설 관두시고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끝내 안 되셨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합격자 발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문에 발표가 떴다고요. 근데 아버님이 저랑 엄마랑 외할머니 집을 댁을 갔다 왔는데 아빠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뭐야? 합격자 발표 났어? 합격자 발표 났어? 아빠가 아니야 그러시더니 엄마가 신문을 막 찾으시니까 아빠가 막 엄마를 안고 우시더라고. 미안하다고. 끝끝내 떨어지셨죠. 근데 제가 이제 회계사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사 강의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제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울지 않고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제 영혼을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심차게 달려보아요. 네, 우리 정윤돈 회계학 이 OT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